네, 오늘은 검은 수녀들 보고 왔고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 같다. 나름의 그 이유도 있다. 이게 송혜교 배우님의 무려 11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사실 우리가 막 더글로리나 뭐 이런 거 많이 봐서 영화를 이렇게 오래 안 찍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 영화 뭐 이런 거 찍었는데 그냥 빼고 이게 진짜 깜짝 놀랐는데 검은 사제들 나온 것도 벌써 10년 됐대요. 2015년에 나와서 10주년 만에 후속작이 나온 거고, 그리고 제작사가 영화사 집이라고 같은 제작사더라고요. 제작사에서 꽤 오래 공들여서 후속편을 기획을 했고, 저 같아도 이게 첫 작품이 500만이 넘었는데 없는 얘기라도 지원해서 후속 만들 것 같아 사실. 감독님은 스피노프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계관도 공유하고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검은 사제들, 사바하, 파묘 만든 장재현 감독님의 작품은 아니다. 진짜 소처럼 일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감독님이다. 스포가 없는 선에서 줄거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 구마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아마 특별 출연인 걸로 생각되는데 허준호 씨가 신부님의 옷을 입고 되게 지쳐하면서 구마를 하고 있어요. 묶인 소년이 있는데 딱 보면 박소담 남자 버전, 그래서 어린 소년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고 되게 악령에 있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악령을 제압하러 오는 사람이 바로 송혜교죠. 별명이 검은 수녀. 시작부터 딱 그 김윤석 씨가 처음 나왔던 장면처럼 담배를 한 대 이렇게 딱 붙이고 더글로리 문동은 같은 텐션으로 입장해요. 확실히 이제 검은 사제들과 데칼코마니 같은 작품이다 보니까 검은 사제들 때는 악령이 들어오자마자 막 욕을 했거든요. 김윤석한테는 이 오입쟁이야. 그러니까 악령이 웃긴 놈이 약간 성적인 욕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근데 검은 수녀들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녀니까, 여자니까 약간 그런 비하스러운 욕을 해요. 그러니까 암캐 왜 하냐. 그러니까 도발을 하려고 되게 막 음기가 있어서 막 뭐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되게 차분하게 문동은이 연진이 제압하듯이 조용히 머리를 만져서 사건을 수습하고 소년을 1차적으로 그 상황을 제압한 다음에 신부인 허준호도 구해주고, 이 소년은 가톨릭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럼 이제 그 가톨릭 병원에 누군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여빈 씨는 어떤 역할이냐면 좀 딱딱하고 차갑고, 그리고 이런 구마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정신병이고,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마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러내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진욱이 거의 의사이자 사제로 나오는데 완벽하게 구마라는 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초반부에 보면 이게 과학과 의식, 구마가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에 이런 대립 가운데에서 사실은 각각의 인물의 어떤 사연들이 펼쳐지고, 김윤석 배우가 송혜교 역할인 거고 강동원 배우가 전여빈 역할이에요. 그 소년, 그러니까 박소담 역할은 문우진 배우님이 되게 새로운 얼굴인데, 부마자도 여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완전히 변경되었다. 그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는 느낌에 똑같아요. 성별 반전의 느낌이 강했다. 결국 어디서 한번 본 내용을 성별 대칭된 컨셉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특별히 모난 구석은 없어요. 어떤 부분은 되게 장면 잘 찍기도 했어. 감독님이 바뀌어서 우려될 정도로 그런 건 사실 하나도 없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무난해서 단조로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관을 나와서 10년 전에 봤던 검은 사제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오컬트 매니아는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오컬트를 또 싫어하지도 않지만 굳이 찾아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밤에 이제 넷플릭스 틀어서 봤고요. 확실히 검은 사제들까지 보고 보니까 이거는 뭐 검은 수녀들이 훨씬 못했다 이런 개념보다 오히려 와, 검은 사제들이 잘 만들었었구나. 그러니까 오컬트 분야에서는 확실히 다들 막 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첫 번째로 이게 검은 사제들 자체가 처음 이걸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웬만한 것들이 다 새로울 수밖에 없고, 구마하는 장면 자체도 되게 무섭고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 장면을 우리 기억 속에 이제 박소담 씨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그 연기가 못했다 이게 아니야. 연기 되게 잘하셨거든요. 근데 새로움이 없는 거죠. 아, 이렇게 또 하겠다. 그리고 또 이게 뭔가 12형상이라는 그 컨셉은 공유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악마일 건데 빙의의 모습, 하는 행동, 치료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해요. 거의 검은 사제들이랑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신선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유머라고 해야 되나? 검은 사제들에는 유머가 나름 그래도 되게 풍부했었더라고요. 그 돼지 막 활용한 그런 귀여운 장면들도 있었고, 검은 수녀들은 몇 장면 정도 빼고는 되게 다운돼 있고 비장하고 그로테스크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제 인물의 입체감 같은 것들도 뭔가 검은 사제들은 확실히 풍부하더라고요. 강동원이라는 그 신임 사제의 캐릭터성, 그 다음에 김윤석이라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사까지 부어준 역할들. 근데
근데 검은 수녀들은 배우도 사실 연기 좀 잘한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앞뒤로 그 캐릭터를 깔아주는 것들이 없이 그냥 본론으로 시작하거든요. 아마 깔아주면은 어차피 1편에서 대충 봤으니까 이런 역할인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지루할까 관객들에게 이런 우려에서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좀 캐릭터의 입체성들을 부여하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제 이진욱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터를 봤을 때는 거의 주조연 정도의 그 임팩트로 나오는데 거의 조연급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봤을 때는 송혜교 씨, 전여민 씨, 문우진 씨 그 다음 정도인데 세 번째랑 네 번째 격차가 굉장히 큰. 오히려 이게 비중이나 뭐 임팩트로 봤을 때는 허준호 배우님이 포스터에 출연했으면 그게 납득이 갔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진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 2 이번에 보면서 약간 시즌 3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만약에 끝난다면 취업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검은 소녀들에서도 이진욱 배우님이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갑자기 슉 이렇게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약간 취업 사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리고 캐릭터도 사실 전여빈 배우나 뭐 이진욱 배우도 과거에 뭔가 이렇게 끌어올릴 게 있었는데 살짝 보여주다가 그냥 거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입체성은 다소 아쉬웠다. 근데 또 이게 막 못 만들었냐 이러면 지적할 만한 수준들은 다 아니에요.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무난한 느낌? 그러니까 모나지 않은 작품? 전작을 안전하게 전작의 그 영광을 이어받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컬트 매니아나 뭐 이러진 않거든요. 아마 오컬트 매니아 분들이 보신다고 했을 때는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워하지 않을까. 특히 검은 사제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일단 봤던 게 또 나오고 디테일은 조금 약해졌다 보니까 뭐 새로운 설정 이런 게 나오지 않다 보니 그 장르적 재미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매니아 분들은 이거 좋아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좀 호쪽에 가깝긴 했거든요. 그 검은 사제들에서도 초반에 이제 무속 나오면서 구마하고 이런 게 섞이긴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톨릭 그리고 타로 거기에 무당 이렇게 세 개가 섞여가지고 구마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 섞어놓으니까 뭔가 비주얼 자체도 못 보던 강렬한 비주얼이긴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보면은 이거는 뭔가 다 섞어 비빔밥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당연히 장지현 감독님일 줄 알았다가 다른 분이셔서 권혁재 감독님이시고 전작이 해결사랑 카운트더라고요. 둘 다 사실 제가 보지는 않은 작품인데 평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무난한 작품들을 찍으신 분이고 다만 걱정했던 거는 공포 장르가 둘 다 아니고 특히 오컬트 장르는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분위기 연출이나 이런 게 어떨까 좀 우려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연출 굉장히 잘 하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공을 들여서 다 열심히 찍은 느낌? 장지현 감독의 경우에는 장르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진심이구나. 결국은 그 찐 오타쿠에 넘기는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손익분기점은 넘을 것 같아요. 16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손익분기점 찾아보지 않았을 때는 한 150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손익분기점은 넘을 영화다. 제가 뭐 무당인 건 아니지만 1월 24일에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설 연휴가 쭉 있죠.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극장에 찾는 관객 자체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동시기에 개봉하는 작품들이 히트맨 2,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장르적으로 타겟층 겹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커플들이나 뭐 볼까 해서 봤다가 보고 나서 누가 골랐더라도 서로를 타박하진 않을 정도의 아까 그 무난하다는 게 약간 이런 개념인데 누가 고르더라도 그냥 보고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길게 하진 않지만 그냥 딱 나쁘진 않네 뭐 괜찮네 뭐 먹으러 갈까 정도가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반응도 막 부정적인 반응이 쌓일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전작에 대한 인지도 있고 기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손익분기점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하나 진짜 굳이 아쉬운 점을 제가 꼽자 그러면 한국 영화들의 좀 고질병이기도 한데 꽤 안 들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봤던 곳이 돌비 사운드인 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잘 안 들려서 그냥 오히려 그 외화 보듯이 상황으로 유추해서 다음 문장과 이전 문장으로 유추해서 그 대사가 어떤지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그냥 검은 사제들의 무난한 데칼코마니 버전 후속작 무난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손익분기점은 넘을 것 같다